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연설에서 화합과 협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와 소통과 협력의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평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의 내용은 20대 총선 민의를 고스란히 겸하게 받아들여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와 더욱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노동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노동법 개정을 압박한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단호한 의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구도 속에서 풀려야 된다고 규정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대한민국의 역할을 스스로 배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가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구도 속에서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인지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진지한 고심을 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면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새롭게 문을 연 20대 국회를 환영하며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는 진정성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도약의 기회 앞에 서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3당 대표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대통령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간다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새신을 신은 신입생의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24시간 켜있는 국회의사당의 불을 보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새신을 신었어도 한 발로는 목적지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꿈꾸는 국민들의 소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고 타협하는 상생국회를 만들기에 여야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화합과 협치로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테러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의 반복이었고 그동안 잘못된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우 궁색하고 실망스럽습니다. 20대 국회를 향한 여러 주문은 대통령 자신에게 던지는 반성의 주문이었어야 합니다. 국회의 상생과 화합 그리고 협치가 어려웠던 것은 대통령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주문과 요청은 국회를 존중하고 부당한 개입을 줄이면 언제든 가능한 것임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정의 한 축,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면 될 일입니다. 3당 대표와의 정례 회담 부분은 더욱더 실망스럽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이나 반성의 표명이 전혀 없었고 엄연히 원내 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빼는 현명한 정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생과 협치, 국회 본연의 기능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본마저 없는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조선업종 등 정부의 구조정에 대한 인식과 해법 또한 여전히 엉터리입니다. 조선업종의 부실과 경제위기 어디에도 정부와 감독기관의 책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별관회의나 산업은행 등 관리감독기관의 직무유기와 유착이 부실과 비리를 더 키웠다는 의혹마저도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동안 반복되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반성이 없으니 해법이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합니다. 이번 또한 위에서 만든 진흙탕과 이 구정물을 아무런 힘도 없는 서민과 노동자가 뒤집어 쓸 판입니다. 매우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대부분을 차지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조경제, 문화융성, 북핵 문제 등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반복돼서 들려나오는 박근혜 정부의 변하지 않는 흘러간 노래들입니다. 내용도 멜로디도 전혀 감동적이지 않은 조악한 정책가요라 할 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빤한 연설과 마지막에 담긴 말을 떠올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이 말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기억하고 대통령이 걸어온 부끄러운 발자취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다음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테러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서 50명이 숨지고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사고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부상당한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9.11 테러 이후 최악의 테러 공격이라 할 만합니다. 미국을 다시 한번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직 테러의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확실한 수사로 이번 사건의 대우와 전말이 하루빨리 분명하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오마르 사디키 마티는 IS 충성 사역을 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사안이 유럽에서 벌어진 테러와도 맥락이 같은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테러 행위는 자행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테러 범죄가 테러 이외의 혐오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게이클럽을 테러 장소로 선정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생명을 인질로 한 모든 테러 행위와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혐오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루빨리 사건의 경위가 밝혀져서 미국 국민들뿐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음을 모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국회 개원 연설에는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3당 대표회담 정례와 등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긍정평가하며 환영합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약속이 지난 5.13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 때처럼 변질되지 않고 청와대에 돌아가셔서도 변치 않기를 기대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정 전반적 과제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며 마치 국회에 협조만 있다면 다 잘 될 것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으로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자기 반성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아니하며 대책은 공허한 느낌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럼에도 대통령의 오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3당 구조의 20대 국회에서 선도 정당으로서 정부에 협조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30초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배포 중이고요. 오늘 우리 부산에 국회의원 5분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 대규모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또 투명하지 못한 절차를 밟아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아주 문제투성이의 국책 사업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농후한 이 신공항 입지조사 관련 용역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향후 우리의 대응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부산시당 위원장이신 김용천 의원께서 오늘 저희들 국회의원 5명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춘입니다.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다시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이 확인한 새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도저히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 입지 선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기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정부의 잘못 진행되고 있는 이 용역 조사 진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부산 가덕 신공항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부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국가적인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국책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적 자원만 낭비하고 국민들에게는 고통만 가중시켜주는 그런 숱한 엉터리에서 오신 사업의 전체를 또 밟게 될 거라는 걱정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들으시기로 하고요. 우선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당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가덕신공항 관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 남구 을의 박재호 의원님입니다. 부산 연제구 김혜영 의원입니다. 부산 북강서 갑의 전재수 의원입니다. 저희들 5명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이 여러분께 소상한 기자회견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고성장애물, 이번 조사 용역 과정에서도 중간 보고회 때는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5월 25일 날 ADPI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공개 자문회의에서 누락이 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정장애물이 삭제된 그 배경은 소위 항공학적 검토라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입지조사 용역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는 것이 절차상 법적 규정상 심대한 위반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국토부가 최종 결정권을 ADPI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ADPI 측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또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일관되게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시나리오를 국토부에 제시하면 그 4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가덕도냐 밀양이냐 또 다른 결론이냐를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는 그 내용까지 3가지를 제시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재수 의원께서 하시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김혜영 의원께서 하시고, 세 번째는 박재호 의원이 하시고, 마지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재수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공항 입지 평가 항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인 장애물이 누락이 됐습니다. 지난 2월 12일 ADPI 측의 신공항 입지 선정 중간 보고, 그리고 2월 24일 양일간 진행된 OECD 국제교통포럼 이 자문에 애초에 장애물 및 기타 위험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포함되었던 장애물 항목이 5월 25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던 지역 자문회의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뒤에 이제 그림 1, 2가 붙어 있는데요. 그림 1을 보시면은 ADPI 신공항 입지 평가 항목 변경 현황과 요 그림과 같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에서 장애물 항목을 누락한 이유는 결국 밀양 후보지 주변 27곳 산봉우리 절개를 단 4개로 이제 축소를 한 후에 이 경제성 평가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 타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입지는 공항 경계로부터 활주로의 중심에서 15km를 포함하는 큰 부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공항 종합개발 매뉴얼을 통해서 장애물 기준을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동일하게 고려한다고 명시를 했고, 인천국제공항과 제주 2공항뿐만 아니라 2011년도 동남권 신공항 검토 때에도 장애물을 평가 기준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 2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ADPI 공항 입지 평가 내부 기준과 같이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수행하는 ADPI 측에서도 내부 기준을 통해서 이 장애물은 공항 입지의 제약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CAO와 미 연방항공성 규정을 참고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부터 3일간 진행됐던 지역자문회의에서 이 장애물 평가 항목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둘째, 동남권 신공항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와 ADPI 측의 항공학적 검토는 입지 선정 후 실시계획 단계의 검토 사항으로 법 절차 위반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시 제2013-124호에 따르면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에서 볼 때 공항개발 사업 시 시설 기준 및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에 관한 항공학적 검토는 입지 선정 과정이 아니라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입지 선정 후의 사후 절차인 항공학적 검토를 법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27개 산봉우리 절개로 최소화해서 밀양 후보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공학적 검토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5년 6월 23일 개정된 항공법 제82조의 장애물의 제한 등에 따르면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공학적 검토법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2016년 6월 23일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항공학적 검토를 포함시킨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문회의 과정에서 용역사는 신공항 입지 선정 가중치 4개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결국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주체는 박근혜 정부로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용역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신공항 입지는 정부가 최종 결정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기관에 초대형 국책사업의 결정을 떠넘기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온 국토교통부와 용역사의 깜깜이 입지 선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장애물 항목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독립적인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입지 선정 절차적 근거가 없는 항공학적 검토를 즉각 제외시켜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 조사의 용역에 대한 불수용 국민운동을 넘어서 범국민 불복종 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춘,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김혜영 일동. 예, 이상입니다. 오늘 기자회는 여기 자리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은 나가서 복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개원 연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20대 국회 개원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며 국회를 존중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화합과 상생, 협치라는 국민의 명령과는 맞지 않는 아쉬운 연설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연설은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 정부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일방적 전달의 장이었고 해외 방문에 대한 자화자찬에 불과했으며 강경 대북정책의 당위성만을 주장했을 뿐 우리가 바라는 상생, 협치, 민생은 어디에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20대 국회가 화합과 협치로 탄생되었음을 자인하신다면 지난 5.13 여야 회동에서 약속한 협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어야 합니다.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구조조정의 필요성만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부실을 원흉으로 지적받고 있는 관치금융에 대한 반성과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의지부터 밝히셨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관련법만 통과되면 노동시장이 선순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달콤한 유혹보다는 비정규직, 하도급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수리공의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 앞에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블루오션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당장 우리 바다부터 지켜 중국 불법 저어버선으로부터 우리 어민의 눈물을 돌보고 닦아드렸어야 합니다. 제2차 창업금도 좋지만 끝없는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개성공단 49개 업체의 8천억 원이 넘는 손실에 대한 대책, 그 대책에 대한 답도 내놓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와 협력하면서 또 비판할 것은 함께 비판하면서 20대 국회가 성공적으로 일하는 국회로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민주당의 문재인 의원 측 주장에 대한 반박하려고 왔습니다. 구의역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용호 전 서울 메트로 감사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씨는 문 전 대표와 같은 경희대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지용호 전 감사는 2012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민 캠프 상임 대표로 일했습니다. 또한 지용호 전 감사는 2012년 7월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희인의 모임 회장을 맡아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지지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지용호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11년 12월에 열린 문재인 선배님의 경희대 강연을 환영하기 위해 법학과 선후배뿐 아니라 동대문 갑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도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주간지 시사저널은 2012년 12월 문재인을 사랑하는 모임 괄호 열고 회장 지용호 괄호 닫고 이 물밑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용호 씨에 대해 문 전 대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의역 사건을 새누리당 책임으로 돌리면서 땅 위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억지를 부린 문재인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구성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지용호 씨와 같은 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서울 메트로의 감사직을 맡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더민주의 당 대표를 지낸 문재인 전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의 비정규직 착취 행위를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참고로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요. 이거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회의에 출석을 해야 돼서 너무 빨리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